도시의 아침 공기를 가르는 햇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많은 가정에서는 자연의 색을 더하고자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뒤에 숨은 위험을 모른 채 집안에 들인 몇몇 식물이 가족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고 반려견과 반려묘를 가족처럼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동물 중독 상담센터에 접수된 식물 중독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보고는 우리 일상 속에 놓인 작은 위험이 얼마나 쉽게 간과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잎이 싱그럽고 꽃이 화려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식물이 어느 순간 아이의 손이 닿는 자리나 반려동물이 머무는 공간에 놓이면 그 위험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7가지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 식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도 함께 소개하여 집안의 아름다움과 평온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작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며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보도록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놓인 작은 위험들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식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주와 남부 해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따뜻한 계절이면 도시의 화단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주치는 식물인 협죽도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짙푸른 잎과 선명한 분홍빛 혹은 흰빛 꽃이 어우러져 마치 남국의 풍경을 담아온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베란다를 화사하게 꾸밀 때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독성이 숨어 있으며 그 사실을 모르는 채 가까이 두면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협죽도의 모든 부분에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글리코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사람이나 동물이 잎이나 줄기 한 조각만 먹어도 심박 이상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산책 중 떨어진 가지를 씹은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탈수와 떨림을 보이며 동물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한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쁜 꽃이 피어 있어 가까이 다가갔던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되기에 더더욱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사한 꽃을 즐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협죽도 대신 무궁화나 온실 히비스커스처럼 색감이 풍부하고 관리도 쉬운 식물을 선택하면 집안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훨씬 안전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과 아름다움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다음 식물을 마주할 때도 조금 더 섬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또 다른 흔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협죽도의 화려함 속에 숨어있던 위험을 알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식물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동말풀입니다. 한국의 봄산을 오르다 보면 보랏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길쭉한 꽃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심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 식물의 부드러운 외형과 달리 속에는 심장 기능을 변화시키는 디지털리스 성분이 들어있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정맥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봄철 산나물 채취 문화가 있어 경험이 적은 이들이 어린 잎을 다른 식물로 착각해 채취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됩니다. 강원도 일대에서는 등산 중 동말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간식을 먹어 입안이 저리고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을 찾은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꽃대와 잎이 독특한 모양이라 익숙해지면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야생화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고 곱게 뻗은 꽃을 좋아한다면 동말풀이 아니더라도 많은 대안이 있습니다. 금호초처럼 다양한 색으로 피어나는 안전한 식물을 선택하면 자연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식물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집안과 주변에 어떤 식물이 놓여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 시선은 다시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식물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산과 들에서 만나는 독성 식물들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다시 집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외에서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은 위험이 숨어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하루 종일 머무는 실내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꼭 떠올려야 할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짙은 녹색과 크림색 무늬가 어우러져 실내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디펜바키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많은 가정에서 공기 정화 효과를 기대하며 들여놓는 대표적인 실내 식물이지만, 잎과 줄기 속에 미세한 바늘처럼 생긴 수산화칼슘 결정이 들어있어 씹거나 조금이라도 입에 닿으면 강한 자극이 발생합니다. 반려묘가 잎을 장난삼아 물기만 해도 입안이 붓고 침을 많이 흘리며 심한 경우 호흡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동물병원에서는 아이가 떨어뜨린 잎을 반려견이 씹어 급히 내원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작은 자극이라도 좁은 실내에서는 위험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들여놓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식물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그 위험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실내에서 푸른 식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음죽처럼 빛이 적어도 잘 자라고 잎이 넓어 실내 분위기를 살려주면서도 안전한 식물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 고사리처럼 촉촉한 공기를 좋아하는 식물도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다른 공간으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베란다나 마당에 놓인 식물들도 과연 안전한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다음 이야기를 향해 조용히 이어집니다. 실내에서 흔히 마주치는 식물들의 숨은 위험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눈길은 베란다나 마당처럼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집이라면 화분이나 조경용 식물을 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외형이 작고 깔끔해 인테리어용으로 인기가 높은 시고팜이 조용한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작고 둥근 줄기 위로 단정하게 펼쳐진 잎은 한눈에 보기에도 안정감을 주고 관리도 쉽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자주 선택하지만, 이 식물의 씨앗 속에는 간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독성이 들어있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장난삼아 입에 넣기만 해도 빠르게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과 인천의 동물병원에서는 베란다 화분에서 떨어진 씨앗을 주었던 반려견이 갑작스러운 구토와 탈수 증상으로 내원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많은 보호자들이 식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실내 식물과 달리 베란다나 마당에 놓인 식물은 가족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 길어 반려동물이 접근하기 더 쉽기 때문에 위험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름다움과 독성은 때때로 나란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레카야자나 테이블야자처럼 외형이 비슷하면서도 독성이 없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이 충분히 있어 베란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겹 한 겹 식물의 특성과 위험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은 우리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길가나 공원으로 이어지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식물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베란다와 마당에 놓인 식물들 속에서 숨은 위험을 살펴본 뒤에는 시야가 자연스럽게 집 밖의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길가와 공원,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산책로에는 계절마다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그 가운데에는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식물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대전 같은 도시 외곽이나 공사장 주변 혹은 놀이터 근처의 빈터에서는 키가 크고 넓은 잎을 가진 피마자가 종종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번식력이 강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식물의 씨앗 속에 들어있는 리신이라는 성분인데 극히 적은 양으로도 구토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장기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어 특히 아이들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반짝이는 갈색 씨앗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작은 보석처럼 보이기도 해 손에 쥐기 쉽고 그 과정에서 입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지켜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전 일대에서는 놀이터 주변에서 주운 씨앗을 가지고 놀다가 손을 씻지 않은 채 간식을 먹어 입안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보호자들조차 씨앗의 정체를 알지 못해 당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키가 크고 넓은 잎이 주는 시원한 분위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칸나나 알로카시아처럼 크고 아름다운 잎을 가진 안전한 식물들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어 야외 공간에서도 자연스러운 생동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길 위에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다시 한번 주변 풍경을 돌아보게 되고 그 시야는 자연스럽게 봄이면 온 산을 물들이는 또 다른 친숙한 꽃들로 이어지며 다음 이야기를 부드럽게 불러옵니다. 이처럼 길가와 빈터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다시 더 익숙한 자연 풍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산과 공원을 가득 채우는 진달래와 철쭉의 분홍빛 물결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봄나들이를 즐기며 이 꽃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어떤 지역에서는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는 전통도 이어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식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근한 꽃들 속에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습니다. 진달래와 철쭉 속에 들어있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성분은 사람과 동물의 신경 전달을 방해해 어지러움, 구토, 그리고 심할 경우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일대의 공원에서는 산책 중 철쭉 잎을 뜯어 씹은 반려견이 갑작스러운 무기력증을 보여 동물병원을 찾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철쭉꿀을 모은 꿀벌에 의해 만들어진 독성 꿀 사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전해지며 그 위험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봄꽃이 주는 설렘과 달리 먹거나 씹는 순간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꽃 주변에서 장난을 치거나 냄새를 맡을 때는 특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봄꽃의 화사함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라일락이나 동백처럼 색감이 풍부하고 향기로운 꽃들은 안전하면서도 봄의 분위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처럼 계절의 기쁨 속에도 작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은 다시 집 안으로 향하며 실내에서도 많은 가정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식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식물은 아름답지만 특히 반려묘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점이 됩니다. 봄꽃의 화사함 속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시선은 다시 집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외에서의 위험이 자연스럽게 실내로 이어지는 이유는 많은 가정에서 계절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꽃을 들여놓기 때문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기념일에 백합 화분이나 꽃다발이 흔히 사용됩니다. 백합은 우아한 선과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어느 공간이든 단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반려묘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백합의 꽃잎, 잎, 줄기뿐 아니라 꽃가루나 꽃병의 물까지도 반려묘의 신장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어 아주 작은 접촉만으로도 위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여러 동물병원에서는 집에 잠시 두었던 백합 꽃다발의 꽃가루가 묘의 털에 묻어 그것을 핥는 과정에서 증상이 시작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보호자들은 대부분 꽃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당황합니다. 증상은 몇 시간 만에 구토나 무기력으로 나타나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집안의 분위기를 살려줄 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미나 난초처럼 색감이 풍부하고 관리가 수월하며 무엇보다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꽃들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가족의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꽃과 식물 전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되고 지금까지 언급한 7가지 식물 외에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식물들이 있다는 점에 관심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흘러가며 익숙한 공간 속에서 놓치기 쉬운 식물들에 대한 이해로 확장됩니다. 백합이라는 익숙한 꽃 속에 숨은 위험을 돌아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7가지 주요 식물 외에도 일상 가까이에 놓여 있지만 쉽게 간과되는 또 다른 식물들로 이어집니다. 집안의 한 구석이나 카페, 사무실에서 자주 보이는 식물들 가운데에도 조심해야 할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떠오르는 식물이 바로 필로덴드론입니다. 짙은 녹색 잎이 공간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많은 가정에서 기르지만 잎과 줄기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칼슘 성분은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씹을 경우 입안을 자극해 통증과 침 흘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그 순간의 불편함과 놀람은 충분히 위험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낮은 위치에 둘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수국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제주나 남부 지방에서 활짝 피어나는 화려한 꽃이 많은 사진 속에 등장하지만 잎과 꽃봉오리에는 시한 배당체가 소량 들어있어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잎을 씹을 경우 구토나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치지만 꽃이 지기 전 부드러운 잎을 반려동물이 호기심에 물어뜯는 순간 위험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식물은 투구꽃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피어나는 보랏빛 꽃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지만 꽃과 줄기의 독성이 강해 만졌을 때 씁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저림과 따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초로 오해에 채취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보던 식물들조차도 올바른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작은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식물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우리를 지나친 두려움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지식이 될 뿐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져 우리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 속에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줄이고 가족과 반려동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험은 식물을 들여오기 전에 작은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물 판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물을 고를 때 이름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독성이 있는지 간단히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구매가 많아
식물의 원산지나 독성 정보가 빠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식물을 낮은 위치에 두기보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식물을 먹거나 씹은 흔적이 보일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동물병원이나 중독상담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빠른 대응은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여 줍니다. 물론 위험한 식물을 피한다는 것이 아름다움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벤더나 해바라기, 금자나처럼 색이 선명하고 기분 좋은 향을 지닌 식물들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들을 들여놓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일을 넘어 집안의 분위기와 마음의 여유를 함께 가꾸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 자연과 조금 더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으며, 작은 관심과 선택만으로도 일상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물을 집안에 들일지 결정짓는 순간마다 오늘 떠올렸던 정보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각자의 공간이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빛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혜롭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